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3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튼튼한 경제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조 경제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등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세계도 우리의 창조 경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카이스트 교수님이 개발한 체온을 이용한 전력 생산 기술이 유네스코가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중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은 그동안 트위터라든가 3D 프린터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그 최고 유망 기술에게 주어진 상이었는데 우리 미래에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자체를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은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을 했고 또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단연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소 1호 기업인 콜마가 지난주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었고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와 연구원들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불과 38개밖에 없었던 연구소 기업이 창조경제 붐에 힘입어서 작년에만 43개가 신설이 되고 또 금년 3월까지는 100번째 연구소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우수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대학과 출연연이 중소, 중견 기업들과 적극 협력을 해 나간다면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러한 추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는 혁신 없이는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경제의 정신이 경제 각 그 분야에 스며들어서 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지금 전 세계가 문화 영토를 구축하고 문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 영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분야로 창조 경제의 폭과 깊이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화는 이제 예술을 넘어서 국가 간의 치열한 산업 경쟁의 원동력이 되었고 문화가 콘텐츠가 되고 문화가 시장을 만드는 현상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가 창조 경제의 주요 핵심 콘텐츠이고 앞으로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도 바로 문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문화를 융성시키고 문화 콘텐츠로 창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문화창조 융합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많은 창작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와 공공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선돼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입 과다 계상으로 지난 2년간 이것이 누적돼서 약 20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공기업의 군사를 제거하고 공무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등 공공개혁을 하지 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서 우리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최저한세 인상, 고용 창출 세액 공제 축소 등 대기업 위주로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지하 경제 양성화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 중복 사업도 370개나 통폐합해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대폭 제고하였고 국고보조금 부종 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종합 대책도 마련해서 매년 1조 원의 그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와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 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과 기업, 벤처들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서 모두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게르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그런 그 위험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성 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만큼 이런 그 공공 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한층 박차를 우리가 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가 됐는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기ኞ한 서비스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며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수급 등 재정사업 누수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재정의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거치게 되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거는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거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와 더해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그 어떤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그 심오한 그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회에 이런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즉시로 보완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설 명절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 소비자 물가나 설 성수품 평균 가격 같은 이 수치만 보고서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도 원청 업체에 지급되는 것만 챙기지 말고 1차, 2차 하청 업체에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명절 기간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방범 대책, 방역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고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도 다시 한번 챙겨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를 열었는데, 2년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구직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도 아프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저런 그 스펙을 쌓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제때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선순환하면서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킹핀에 해당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월은 졸업과 취업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청년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구인, 구직자 간의 정보의 미스매치로 강소기업 등의 그 괜찮은 일자리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넷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 연계 행사 같은 가용한 공공부문 매칭 역할을 취업 시즌에 집중 투입하기를 바랍니다. 또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직구, 역직구 같은 소규모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소호 창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규제 혁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적극적인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